네, 2023년 4월 9일 이정훈입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그러죠. 네, 북한도 낯짝이 있겠죠. 지금 남북 통신선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년 전인가요? 3년 전이네요, 벌써.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를 요란하게 폭파했죠. 완전히 남북 접촉 창구를 막아놓고 우리 재산 다 없애라고 한 그자들이 개성공단에 직원들 출퇴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다 놨던 버스는 끌고 가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한라인이 있습니다. 저도 다 파악하진 못했는데요. 통일부에서 하는 게 있고, 국방부가 운영하는 게 있고, 국정원이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엔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유엔이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그거는 정전 문제 때문에 서로 그건 아마 특별히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정원이 북한 통전부인지 어디랑 하는 거는 그것도 잘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제 동서해에 우리 군하고 이북군, 그 다음에 우리 통일부하고 북한이 연결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자주 끊어지고 합니다. 지금 7일부터 이 군통신선이 북측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끊어져 있답니다. 7, 8, 9. 네. 내일 이 방송 나가는 10일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군통신선은 통일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느냐 이제 의심이 많이 나오죠. 우선은 오늘이 9일, 이 방송이 나가는 10일은 월요일, 4월 15일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김일성 탄생일, 이른바 태양절입니다. 태양절. 1912년생이니까 101주년인가요? 북한이 뭐 하려나?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네 소식을 알리고 있죠. 자기네 프로파간다로 알리는 건데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발견돼요. 평양 시내하고 개성 시내에서 북한이 시내버스로 쓰고 있는 것 중에 일부가 대한민국 버스입니다. 그 차만 보면 알죠. 물론 정확하게 알려면은 엔진 넘버나 그 차대 번호로 봐야 되겠지만 그 척 보면 알죠. 우리 차니까.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고 해가지고 개성공단이 이제 DMZ 안에 있으니까 개성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출퇴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보내놓은 게 있습니다. 출퇴근용 버스죠. 그 버스를 지금 북한이 끌고 가서 평양과 개성 시내에서 자기네 시내버스로 쓰고 있어요. 그거를 자기들도 하도 태평하게 사용하다가 자기네들이 지금 이북도 봄이 왔다고 그 소식 전하려고 뭐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에 이제 사진 찍어서 하는데 거기에 꽃사진에 걸쳐서 찍힌 버스를 보니까 우리 버스입니다. 우리가 북한 개성공단 출퇴근을 위해서 290대의 버스를 보내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끌고 가서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괘씸한 게 이 자들이 우여곡절을 꼭 겪긴 했지만은 개성공단 우여 많이 겪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하노이 노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이 있었죠. 그때 문재인의 말을 듣고 김정은이는 1963년 내지는 2년에 완공이 돼서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60년이 넘었죠. 그때 IRT-2000이라고 소련으로부터 영구형 원자로 받아서 그거를 사용하다가 한 1900년경에 이제 폐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네가 스스로 만든 영구형 원자로 그것도 폐로 했습니다. 영변에는 2개의 폐 영구형 원자라고 했는데 그것만 없애면 이미 안 돌아가는 거. 북핵시설을 파기했다고 보고 미국이 너희와 대화할 거다. 이렇게 문재인 쪽에서 얘기하니까 그걸 믿고 쫓아왔다가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그거 말고 여기에 있는 농축, 여기에 있는 제철이, 여기에 있는 뭐 이런 거까지 하니까 못해? 그럼 회담 끝! 하고 하노이 노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야. 다시 트럼프를 만나야 돼. 그래서
2019년 6월 말에 일본 교토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시진핑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루트로 친서를 보내고 해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6월 말에 트럼프가 한국에 와줬죠. 일본에 왔다가. 그래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줍니다. 근데 거기서 또 정은이가 뭐라 그러는데 여전히 NO 하죠. 그때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씨라는 게 나. 저 유동규 씨도 이재명을 그냥 이재명 씨라 그러던데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미북이 만났는데 나도 끼겠다고 쫓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손맛 자주 잡으면서 남북한 미국 정상회담 했다고 엉터리 자랑하고 사실은 그날도 미국이 노하면서 판문점 노딜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확실히 미국한테 당했다는 걸 안 김정은이는 자기가 바보처럼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하기 싫으니까 남북 문제는 앞으로 여정이가 해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 떠넘기면서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뭐 이렇게 비난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도 분이 안 찼는지 2020년 6월 16일일 겁니다. 개성공단 지역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 거기에는 우리 측에서 소장, 이북 측에서 부소장을 맡아갖고 양쪽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그랬었는데 이미 뭐 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데 그 공동연락사무소를 우리가 지어준 거죠. 요란하게 파괴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인 국민과 그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문재인 정권. 하기사 뭐 해수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도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히 그리고 나서 뭐 개성공단 그쪽에 있고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은 꼴보기도 싫다고 다 파괴하라 뭐 어쩌고 해놓고서는 이 버스는 싹 끌고 가서 자기네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던 게 자기네가 공개한 다른 사진에서 찍힌 거죠.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말로는 자기 자존심 어쩌고 하지만은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요 북한에서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비행기 띄우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로 소련에 러시아에 뭔가 도와줬기 때문에 기름을 받은 겁니다. 지금 북한은 뭐 화성 17형까지 쐈고요. 또 우리를 상대로는 해일 핵 무인 잠수정을 실험하고 있고 단거리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아마 이 개성공단 지역에다가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2군단 산하의 6사단, 64사단 등등을 아마 다시 집어넣지 않았겠나 보는데 그리고 이제 원래 개성공단 그 주변에 그 부대들이 빠지긴 했지만 그 주변으로는요 완전히 요새화 돼가지고 거기 그 주변 산 위성사진 찍은 거 보게 되면 거의 포대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여차하면 거기는 불바다가 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 개성공단을 문재인 정권이나 그 뒤를 이으려고 하는 이재명은 계속 살리자고 하는데 다 허튼 짓이죠. 참, 자 이렇게 우리 버스는 끌고 가서 맘대로 쓰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북한하고는요 간단합니다. 북한 인민을 해방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북한 인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타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4월 15일 날 봉기가 일어나서 김정은을 추출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걸 하도록 우리가 공작전을 펼쳐야 되고 심리전을 펼쳐야 됩니다. 뭐 문재인처럼 뭐 주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김정은만 더 의기양양이죠. 이게 어떻게 보시면 제일 좋은가 하면은 중국이 1970년이 오기 전에 핵실험을 합니다. 그때 중국이 핵실험하고 나서 미국의 경고를 받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해요. 아직 핵이 완성이 안 됐는데 이제 막 핵실험했으니까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를 쳐들어오면은 싸우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들을 막 합니다. 외교전을 펼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핵을 충분히 만들게 되니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71년도에 삥뽕 외교를 미국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죠. 왜 하게 되느냐? 소련으로부터 중국을 떼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간질시키는 걸 하니까 거기에 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주먹이 있으니까 미국을 만나면서 72년도에 이제 닉슨이 가게 되죠. 그때는 중국이 핵실험하고 나서 2, 3년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핵이 있으니까 미국이 대화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79년도에 미국과 복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등소평 시절이 오면서
붙으면서 경제가 확 일어나서 잘 살았거든요. 북한은 그걸 염두에 둔 겁니다. 자기네 핵을 개발했는데 완성됐습니다. 처음엔 미국 공격받을까 전전긍긍했는데 뭐 6차례 핵실험해도 미국이 안 때리고,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다리를 놔줘갖고 미국하고 착착착 돼가고 한국이 돈 갖다 주니까 좋았죠. 그래서 중국처럼 우리도 잘 되는가 그랬는데 트럼프가 노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원 못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큰 거 기대하고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는 버스 다 끌고 가서 뭐라도 하나 다 써야 되죠. 완전히 거지입니다, 거지. 저런 자들, 중국을 기대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대화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죠. 중국을 바라보고 꿈을 꿨던 김정은의 꿈을 착살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통신 거부하는 데는 아마 4월 15일 태양제어를 염두에 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 도발을 할지, 지금 뭐 해일 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유심히 보면서 우리도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단히. 북한에 대해서는 그 차 내놔라.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빌려 차관으로 줬던 돈들이 있어요. 그거 다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그거 못 받으면요, 저 죽은 노무현 가족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돈을 함부로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안 쓰지. 엉터리 생각 가지고 북한 도와주고 우리 어렵게 만드는 노무현, 김대중, 그 다음에 문재인,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둘 수가 있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저는 거듭해서 문재인을 잡아 넣어야 된다.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김정은을 없애야만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면서 우리도 좀 안심을 하게 되고 경제도 부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우리 버스를 무단 도용하는 북한 저놈들, 놈이죠, 놈.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는 언제고, 저게 북한의 실모습입니다. 아주 강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김정은을 몰락시켜야 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